우리 송 대표님 시간도 저는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음. 뭐 이렇게 잘 얘기해도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개.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걸 맞아요. 원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지난주에 제가 또 현대건설기계 오 맞아. 와 그거 오르더라. 와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주장 안 할 때. 야 제가 또 현대건설기계를 또 추천드려서 좋은 성과가 났는데요. 대박이었어. 맞죠? 자 그럼 오늘 자 한번 우리 쌈박남 타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스픽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이게 보니까 약간 농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슬라? 농기계 테슬라? 농기계 테슬라. 농슬라. 요즘에 농슬라라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업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비 파머라고 해서 하비 파머. 그 미국인들이 은퇴를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이 트랙터를 가지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또 요즘에 또 트랙터가 또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랙터 하나만으로 계속 자기가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 없고 그 좋은 뭐 트랙터나 농기구 하나만으로도 이제 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처럼 그냥 그렇죠, 기계 해놓으면 그렇죠. 벼 심어버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존 디어 뭐 이런 농기계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도 뭐 대동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뭐 TYM이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현대건설기계도 뭐 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서 약간 이제 중장비 쪽에 전반적인 수급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 주었는데 사실 현대건설기계는 거의 언급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저가 매수식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뭐 좋은 성과 있었던 것 같고요. 차트 보세요, 저게 진짜 예술입니다. 네, 조금씩 뭐 아직도 많이 올라올 그런 타이밍인데 자 그래서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 장이 또 금요일 날 또 안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FOMC 회의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이 해석하는 분들이 다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말이 맞다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이게 봐라 뭐 미국 뭐 CME 선물 시장이 벌써 뭐 6월 7월 뭐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뭐 90%다. 즉 이게 파월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인플레이를 생각한다. 50bp가 아니고 뭐 75bp를 올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5% 떨어졌을 때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요일 날 이 발표되는 물가 지수의 발표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근데 좀 더 길게 본다면 저는 시장이 안정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약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장이 코스닥도 뭐 0.69% 하락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는 다행히 그렇게 좀 많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장중에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쉬운 환경은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보면 금요일도 보면 기관이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인버스. 네,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미국장을 어제 금요일날 분석을 해보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유가 자체도 오르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GS나 뭐 S홀드 보시면 상위권에 순매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또 그 정유주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옆에서 좀 봐도 됩니까? 네, 오세요. 네. 편안하게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이세요. 자, 같이 모여.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또 페노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페노션? 네. 뭐예요, 이건? 이제 운임 관련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해상 운임, 해상 운송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우선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유가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값이 올수록 이제 운임료를 가장 단순한 모델은 기름값이 오르면 어쨌든 배를 운항하려면 또 티켓값을 올려야죠. 운임값.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격을. 근데 수요가 어떠냐? 해상 운송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수요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 당분간 꺾일 그런 이제 해운 운임 지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이게 나왔잖아요. 러시아산 수출 제한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배는 부족한데 계속 뭔가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금지 조항이 많아질수록 계속 뭔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기름은 보니까 더 많이 먹고. 그렇죠. 기름은 더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보시면 페노선 실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벌크선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규제로 시장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운임 상승을 또 견인할 전망이다. 즉 탄소 규제에 대한 이런 제한들도 또 그 운임 상승을 이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벌크선 시장이 성수기인 만큼 하반기 이 개선세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석탄 물량만큼 해상 운송을 다른 국가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물동량 증가에 따른 그 운임 상승이 기대된다. 운임 상승. 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페노션을 찾는 그런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지금 주가 수준도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좀 7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한번 밸류도 한번 보면 밸류가 좀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근데 업종포가 7.9배인데 페노션은 6.92배. 즉 낫네. 업종보다 더 저평가 받고 저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BR이 1배가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좀 오르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현재 구간에 조금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은 출발했고요. 자, 페노션 한번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고유가인데 사실 고유가일수록 항공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넘어설 만큼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화물과 여객기에서 둘 다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지금 러시아산이 여러 가지 자원이 지금 제한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만으로는 또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도 운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리오프닝 수혜까지.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이런 이제 운송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그 금요일장에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쨌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건 곧 이제 그리고 기가레인도 이게 5G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심상치가 않네. 기가레인. 예, 이게 5G 관련된 종목인데 네. 그런 등등. 기가레인 지금 치고 올라가네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와, 하나 더 봐요. 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수소.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가 이게 높잖아요, 비용이. 그럴 땐 대체 에너지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소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수소도 이제 대체 에너지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체 에너지 수단 중에 하나로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대안책이 되니까. 네. 태양광이라든지 뭐 수소, OCI도 흐름이 좋던데.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운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레인, 페노션, 대한항공도 한번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OCI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